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는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먼저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예.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된다라고 야당으로서는 주장은 해볼 만합니다. 네. 그런 당장은 특검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한 뭔가 개연성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안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유사하게 조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김정숙 여사가 네. 경인선을 찾았던 현장의 장면, 그 정도 찾을 정도였으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정도인데요. 야당으로서는 공세는 해볼 만하지만 당장은 특검 도입하기엔 조금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직까지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공식적이라는 것은 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몇몇 여상규 의원 등 몇몇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에서는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은 이 정치적인 소재로 보자면은 여당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소재고 야당으로서는 공세를 해볼 만하지만은 과하게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만 나갔을 경우 역풍도 불 소지가 있으니까 아마 여론의 반응이라든가 사안이 진전되는 걸 보면서 당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대선 무효 얘기는 나오고 있고 네.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고 나선다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대선 불복 얘기는 당장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바로 한 달 전쯤에 이 부분이 불거지는 무렵에 안철수 후보가 잠깐 우위에 선 적이 있었죠. 네. 아마 그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이게 영향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해도 된다라고 바른미래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이득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정도 비율로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 비율이었느냐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도 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나왔을 때도 공무원의 정치 개입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만은 네.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게 법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체로 영향의 파장으로 봤을 때는 국정원 댓글보다 파장은 영향은 더 컸겠지만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었다. 되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가깝게는 오는 27일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고요. 조금 멀리 보면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호재라고 보고 계속해서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어느 방법을 택하든 간에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처럼 아예 사법부를 공격하는 태도로는 그렇게 공감받기가 네. 쉽지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곤혹스럽고 야당은 공세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야당에게 유리한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들이 이 호재들을 가지고 조금 적절하게 정치적인 공세 무기로 삼지 못했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도 과연 야당이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는데 여당에게는 분명히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삼권 분립이 엄연한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전면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집권 여당이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할 수 있죠. 공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정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더구나 결정했던 그 재판장을 향해서 네.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냐?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국민적인 공감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오늘 내일쯤 아니면은 바로 조만간에 바로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2016년이었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를 할 당시에 영장과 관련된 뭐 중요한 비밀들을 윗선에 보고했다. 그래서 적폐와 관련된 관여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말이죠.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두고 그 판결을 했던 판사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네. 배척하는 게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심지어는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밖에 민변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폐 탄핵 대상으로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전에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탄핵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적절할 수가 있지만은 이번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해서 탄핵 대상에 넣을 경우에는 다른 탄핵 대상까지도 오히려 정당성을 훼손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952년에 서민호 의원에 대한 무죄가 나왔을 때 이승만 네. 대통령이 당시 불만을 표출했을 때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나도 이것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하. 이것을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당시의 과거 역사를 현재 집권 여당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대로라면 현재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군요. 그렇죠. 사법부 수장이 지금 사법부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같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장의 태도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뭐 대권 주자, 대권 후보로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1심입니다. 뭐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2심, 3심 남아있기 때문에 유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고요. 네. 저는 김경수 지사 개인의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의 곤혹스러워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은 당장은 그 재판 자체를 정당 차원에서 불복하면서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당에서 다시 한번 아마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웅 원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